됐다. 말하자면 중용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안확은 당파 정치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당쟁이 심할수록 왕권이 축소돼 정치적 자유가 늘어났고, 그래서 서민계층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봤다. 또한 붕당 간의 대립으로 타협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안확은 조선왕조의 멸망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했을까? 당쟁은 선의의 경쟁으로 조선 정치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왕조를 몰락의 길로 이끈 조선 멸망의 원인, 그것은 세도 정치였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섰던 안확. 그는 조선의 정치가 당쟁으로 발전했고 당쟁이 없어서 망했다고 봤다. 동전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영토를 잃었던 그 후대, 즉 고려나 조선은 굉장히 후퇴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이제 영토를 가지고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민권이나 정치사적 발전을 가지고 볼 때는 그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근데 안확 선생은 민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정치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자치제를 굉장히 주목했어요. 자치제. 말하자면은 민권이 자치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자치제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런 면을 이제 주목을 했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화 과정을 포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식민지를 부른 이 퇴보의 역사가 아니라 민권이 신장되고 정치 문화가 발달했던 과정으로 보았던 안확. 지금은 상식처럼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이 국학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던 안확은 1923년 그의 나이 35세 일생일대 선언을 합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안확 선생의 저술 목록인데, 여기 보면은 안자산 저서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는 이런 책과 글을 쓰겠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쓴 책은 책 제목 위에 이렇게 하얀 점을 찍어 표시를 했고, 또 앞으로 쓸 책은 이 검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 이 저술 계획이 있다면 아마 조용히 진행시킬 텐데, 당시 안확은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겠다고 미리 공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하겠다고 미리 공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925년 7월) 안확은 또 하나의 놀라운 제안을 한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아악을 정리하겠다는 제안을 이왕직 아악부에 낸 것이다. 당시 조선 총독부 산하의 이왕직 아악부는 일제시대 조선 궁중음악의 전통을 어렵게 그러나 유일하게 이어가는 곳이었다. 안확은 이왕직 아악부의 촉탁으로 들어가 아무도 하지 않던 조선음악 연구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이 의견서에서 아악은 전륜한 음악이며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자신이 한몫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 여행에서 중국의 음악과 악기를 직접 살펴본 후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확신했고,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안확이 봤을 때 1920년대 중국은
전통음악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다. 심지어 전통악기조차 사라져가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없는 악기가 많이 남아있으며 이런 악기들로 연주하는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의 아악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음악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 의견서를 제출한 안학은 이후 4년간 이왕직 아악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렇다면 안학이 이렇게 아악 연구를 자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사를 쓰셨으니까 조선 음악사, 조선 미술사 이런 걸 전부 쓰시려고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조선 음악사를 쓰실 그 자료를 전부 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악보를 오선보화하는 작업도 계획을 해서 이제 전부 저걸 하셨고. 안학의 목표는 뚜렷했다. 조선의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보존하겠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론 조선 음악사 집필이었던 것이다. 안학의 다방면에 걸친 글쓰기는 20대의 한글에 관련된 것에서 비롯됐다. 1917년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선 문법을 썼고 특히 3.1운동 즈음엔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계몽적인 책을 썼다. 조선 무사 영웅전, 이 책은 조선 고유의 무사 정신을 찾아내 그것을 실력 배양으로 이으려는 의도로 쓴 책이다. 책 안엔 무사도의 유래와 송술, 궁술, 격검, 유술 등 여러 무술을 정리해 놓고 있다. 결국 안학은 이 책을 통해 인내, 용감, 단결 등 항일 투쟁에 필요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21년) 조선 총독부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엔 일본인 역사학자를 필두로 다수의 한국인 학자들을 포함시켰다. 조선사 편수회는 일본의 시각으로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곧 일본어로 된 조선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다. 고도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만든 것은 합병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따라서 그 조선사 편수회에 많은 한국의 청년 역사학자들을 가입시켰고 나중에 그들이 친일 사학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가 됩니다. (1924년) 일제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한다. 경성 제국대학 설립이 그것이다. 친일 관리를 양성한다는 1차적인 의도 외에 대학을 바탕으로 친일 관변 조선학을 뿌리내리고 폭넓게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식민사관의 논리를 또 일부 지식층들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년대에도 소위 민족 개량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민족 개조론. 그런 것을 또 주장한 지식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광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그걸 인정을 해요. 식민사관의 논리를. 또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또 거기 동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안학 선생의 논리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식민사관과 대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일 관변 조선학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안학은 다양한 국학 저술로 맞섰다.
자강론으로 독립운동 진영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최초의 국문학사를 썼으며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조선사를 되살린 조선문명사를 집필했다. 나아가 조선의 군사, 음악, 미술 등의 관련 저술까지 내놓으며 안학은 일제의 관학파에 홀로 맞섰던 것이다. 바로 이 네이션의 탄생, 국민의 탄생, 민족의 탄생을 어떻게 여러 구체적인 우리 민족이 쌓아올린 여러 업적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또 미래 그와 같은 그런 상을 어떻게 발현시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획득하는가, 거기에 전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국학을 선택한 안학. 그는 자신의 저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그의 예고는 친일 관변학에 대한 선전포고였으며 그의 저술은 친일 관변학에 대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안학은 자신의 저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9권의 저술과 174편의 각종 논문과 글을 남깁니다. 이 모두가 독학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후배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최근에야 조명을 받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사를 정립한 국학자, 그러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자산 안학. 그는 일제 말기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의 길을 걸었을 때도 외로운 국학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3년 1월에 문화인물로 이 자산 안학을 선정했습니다. 일제시대 격동기를 살면서 우리 학문 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찾으려 애썼던 점과 당시의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 학문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 노력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꼭 이것이 계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자산 안학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